아까 이제 뭐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만은 이렇게 대통령 선거가 조기 대선이 되고 이번처럼 특히 인수위 없이 바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대통령 노릇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준비해야 될 게 더 많죠. 그렇지 않아요? 뭐 준비한 게 있습니까, 솔직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 외에. 그래서 하나하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우선 정책을 정비하고 그 정책과 함께 할 사람들을 솎아내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부터는 실행에 옮겨달라. 그런 겁니다. 저는 단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실패 원인은 인수위가 없이 시작했다. 그러니까 말로는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준비 안 된 대통령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영웅으로서 지지율로 대통령이 될 수는 있지만 리더십으로 트레이닝된 동지들과 함께 없다면 아무리 대통령이 돼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바로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윤 대통령 스스로가 그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 어제 토론의 내용이 그럽니다. 정권은 잡았으나 정권을 운영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같은 내란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게 진보적 학자들이 평가한 윤 대통령이 말하자면 계엄을 선포한 이유입니다. 집권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저것밖에 할 게 없었다. 명태균이고 뭐고 이야기 나오니까 저렇게 마찬가지 유신헌법 하듯이 그렇게 하려고 했다. 그렇게 좌파들은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도 넣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정부의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다라는 변이 있죠. 특히 민주당은 더 심해요. 오히려 정책 과제가 두드러졌는데 시대 정신과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추고 걷어치우기가 더 힘들어져서 더 오히려 낭패예요. 민주당은 오히려. 저런 정책, 기본사회론 같은 정책은 지역화폐 이런 정책은 아예 처음부터 없는 것보다 못한 정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이재명이 막 숨기기 바빠요. 그러니까 스탠스가 꼬이잖아요. 그전에는 저거 공격하다 이제는 갑자기 막 휙 돌아섰네. 그전에는 중국 대사 앞에서 쉐쉐하더니 이번에는 막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추천한다고 난리고 뭐 누가 저걸 믿냐고. 이제 그런 어떤 신뢰 위기에 빠져들고 있잖아요. 그럼 또 하나 뭐 윤 대통령하고 친한 사람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그 스탠스에 갇혀 있으면 이번 대선 이길 수 있습니까? 죽었다 깨도 없습니다. 누가 되든 간에. 그리고 어쨌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그나마도 부족한 국민의힘에게서는 한편으로는 하나 좋은 지점이 될 수도 있겠죠. 민주당이 이재명을 갈아치우지 못한다면 혹은 민주당이 이재명과 다른 후보 간에 양분화된다면 그러면 의회에 찬스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어떤 후보도 자신의 핵심 가치와 다음 정부의 정책 과제 그리고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동지들을 규합해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어떤 누구든 간에 어떤 후보든 간에 뭔가 이런 걸 해보겠다라고 시작하는 후보가 저는 위너가 될 것이다. 그리고 위너다 루즈를 떠나서 그런 후보들이 많을 때만 대한민국은 행복한 나라, 실패하지 않는 정부가 저는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속보가 하나 떴네요. 내란 우르모리 혐의에 윤 측은 중앙지법에 구속 취소 청구를 했다라는 속보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체포
취소 청구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구속 취소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요. 저는 아까 역으로 말씀드릴게요. 오히려 윤 대통령 변호사들이요. 민주당 측의 혹은 고위공직자 그 공수처의 부족한 정당성을 메꿔주고 있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체포 적부심 기각, 구속 적부심 기각됨으로써 다 법원들이 요쪽 정당성을 손들어 줄 수밖에 없어. 더 공고하게 만든다고요. 대법원에 나중에 갔어요. 보니까 하법심에서 다 적부심을 다 하급 법원들이 다 기각했으면 이미 다 손을 줄여준 거 아닙니까? 내 같으면요, 일부러 저는 구속 체포 적부심 신청 안 하고 막판에 뒤에 가서 전체적으로 공수처와 구속이 불합리하다라고 재판에 대법에서 싸울 만하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런 과정에서 계속 적부심 심사 하잖아요. 다 지잖아요. 그러면 그건 더군다나 대법 갈 필요도 없이 윤책이 지는 거예요. 정말 전략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런 생각을 좀 저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물론 탄핵이 인용될지 기각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애매한 시점인 건 맞아요. 그러나 어쨌든 플랜 B는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인용이 됐을 경우에는 바로 2달 뒤에 대선이 있고 대선 다음 날부터 정부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숨가쁘게 빠르게 준비해야 된다는 의미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러시아 갔다 오면서 또 최근에 서서히 이제 한동훈 대표가 복귀할 것이다 이런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복귀를 할 때 단순히 개인적으로 이렇게 영웅 띄우듯이 복귀하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어떤 다음 정부의 담론, 키워드, 함께할 사람들의 어떤 면면도 거의 전면에 내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지금 따로따로 뒤에 놔두고 할 시간적 여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한 대표도 충분히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정말 높아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어떤 특정 후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누구든 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들이 지금 이제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